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중은행의 예금이자가 계속 하락 중입니다. 진짜 문제는 대출이자 하락보다 예금이자 하락 속도가 더 빠릅니다. 내가 받을 예금이자로 영끌족들 대출이자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팩트부터 정리하자면 이 금융권 말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율은 3.5% 정도입니다. 저도 여유자금을 계속 풍차 돌리기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많이 짜증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사는 7일 만기 환매 조건부 채권의 금리가 기준금리인 3.5%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만기가 이거보다 당연히 더 긴 정기예금은 금리가 더 높은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은요. 그런데 지금은 또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예금 금리도 낮추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이 대출 금리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돈으로 영끌족들 이자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거기에 지금 대응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갑자기 급격하게 또 변하고 있죠.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추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미 FED 금리 인상도 고려. 섣부른 인하가 물가 반등. 연준 FOMC 금리 인상 입장 급선회. 미 일자리 예상보다 크게 상회. 오히려 금리 인상해야 할 판. 이것 말고도 관련된 뉴스는 이미 시장에 많이 퍼져 있고 지금 미국은 국채금리, 금값, 국제유가 등등의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조금 천하태평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세 번째, 은행이 배가 부릅니다.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이때 경쟁적으로 판매했던 고금리의 예금이 만기가 이제 돌아오면서 서로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은행들이 다시 한번 고금리 유인책을 썼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된 예금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또 많은 이자를 주면서 예금을 유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목돈을 묶어둬야 하는 정기예금에서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꼽히는 요구불 예금으로 많은 돈이 지금 이동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정기예금은 대략 한 13조 원이 빠졌고 요구불 예금은 대략 한 34조가 늘었습니다. 기준금리랑 예금이자랑 같은데 굳이 거기에 또 장기로 돈을 묶어두기보다는 언제든 상황 봐서 다른 투자처에 돈을 쓰기 위한 걸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가상화폐, 금, 주식, 부동산 등이 있겠죠.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데 저는 지난 영상들에서 오랫동안 달러에 관심을 두고 있고 지속적으로 또 달러 비중을 높여왔던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1350원 선을 50원대 요거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TV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미 지금 1350원을 돌파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시장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00원 넘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저도 이게 걱정이긴 합니다. 물론 금융위기나 IMF 같은 게 다시 한번 발생한다면 1800원까지도 사두면 오른다, 또 역대 최고가, 전세계 사재기 나섰다. 이거는 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금 관련해서 상장지수 펀드 ETF가 상승세에 있습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계속 오를 거란 전망이 점점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있긴 합니다. 실제 많은 나라에서 각 국가들이 금을 사재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금리가 인하될 때 금값의 상승이 보통 전망이 되는데 지금 뭔가 미국 달러 강세 요거하고 상충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저도 나름 재테크하느라 여기저기 외국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정말 다 들어봤는데 제가 한 번에 알기 쉽게 분석해서 이야기해주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어라서 못 알아들었나? 아무튼 세계 경제 환경이 지금 엄청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여기가 또 전쟁을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유가에 타격을 줄 테고 정말 최악의 경제 상황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한탕 벌어보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똘똘한 서울로 지방 추락의 원정 매입 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서울은 요즘도 하락폭도 줄고 어느 정도 하락 속도가 이렇게 조금 둔화된 듯 보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지방은 아직도 계속 하락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서울과 지방 간의 이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언론과 인터뷰한 부동산 사장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서울보다 지방에서 많이 와요. 똘똘한 한 채는 서울이라는 거죠.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공인중개소 관계자님이네 이분은. 일단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요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요즘은 다주택자분들이 매수에 적극 나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된 지 한참 됐습니다. 기껏해야 갈아타기 수요 정도가 요즘 많이 있는 대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진짜 돈 많은 쩐주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서울과 지방에서 많이 와요. 이 부분 제 생각에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 매매하고 또 서울에서 지방으로 원정 매매를 하고 요런 거 기존에 많이 있었긴 합니다. 그것도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고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가 새로 나올 때는 요게 흐름이 급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많이 오진 않습니다. 서울집 살려고 원래 서울 사람들이 서울집 많이 사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원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절에 과연 지방에서 누가 왜 서울로 원정 매매를 올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종의 부모가 자식에게 우회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이게 많이 쓰인다입니다. 이거는 줄지 않고 어느 시절에나 부동산이 바닥을 길 때든 아니면 최고를 찍을 때든 이거는 항상 이 수요가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모가 자식에게 집 사주는 거 이거 굉장히 흔합니다. 오늘은 하남시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강동구하고 붙어 있고 또 강동구 아파트의 가격 변화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입니다. 하남시 풍산동으로 가봅니다. 풍산동 미사강변 동원 로얄 듀크 34평이 최근에 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808세대 2016년 아파트입니다. 이 동네는 강동구하고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이 그냥 강동구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인 듯 역세권 아닌 그런 특징을 가진 아파트들이 요 동네 꽤 많으니까 잘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합니다. 지난 최고가는 12억 8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 현재는 4억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2%입니다. 그 다음 미사강변 동일 하이빌 34평은 8억 5,800만 원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655세대 2018년 아파트, 다들 신축급 아파트예요. 요 블록은 지난 최고가는 10억 8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는 2억 2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이번엔 이 동네 골목대장 아파트 한번 봐야겠죠.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35평이 최근에 11억 2,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222세대 2017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2021년 1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2억 1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아무래도 골목대장이다 보니까 그런지 하락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합니다. 하남시 망월동 가봅니다. 그러니까 미사역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한 상권을 보여주지만 사실상 공실이 더 많다는 함정이 있는 바로 그 동네에 먼저 미사 강변 푸르지오 33평이 10억 3천만 원에 최근 거래됐습니다. 1188세대 2016년 아파트입니다. 3기 신도시 왕수까지 이어지는 9호선 라인 요게 개통이 되겠죠. 언젠가는 그게 핵심 변수가 될 곳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왕숙을 쳐다보지 마시고 강남을 쳐다봐야 한다. 자, 지난 최고가는 13억 9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3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5%입니다. 지금 미사 강변도시 12단지 33평이 최근에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664세대 미들급 규모이고 2015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가 여기가 10억 9천만 원이었네요.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2억 4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2%입니다.
미사 강변 사랑으로 부영 34평이 최근 3건이 연속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가 비슷한 가격대는 8억 5,500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까지 이게 3건이 쪼로록 거래가 됐는데, 여기는 1104세대 2017년 아파트입니다. 요 위치는 그러니까 9호선 라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위치입니다. 여기가 지난 최고가는 34평이 11억이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2억 4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2%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남시 선동 가봅니다. 선동 저쪽 한강공원 있는데, 미사 한강공원 그리고 9호선 이슈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만한 곳들입니다. 여기 미사 강변 푸르지오 2차 36평 최근에 10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066세대 대단지이고 2016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3억 1,500만 원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2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7%. 그리고 또 바로 붙어있는 미사 강변 센트리버 24평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145세대 역시나 여기도 대단지이고 2016년 아파트입니다. 이제 곧 이 동네 아파트들이 다들 이제 10년 차가 곧 됩니다. 지난 최고가는 9억 4,700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 2억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1%입니다. 하남시 부동산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남시가 은근 넓고 그 동네마다 좀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하남시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덕풍동이나 신장동 같은데 저쪽 끄트머리는 환경이 또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은 안 했습니다. 물론 그 동네 3호선 연장 요거 언제 되느냐, 그러니까 교산, 하남 교산을 따라서 요게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긴 합니다. 일부가 동네별로 상황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짚어서 여기는 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오히려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내 예상보다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나 하락률이 높든 적든 어쨌든 다 비슷한 모양새를 띠기는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1월부터 3월까지 특별한 가격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찔끔 올랐다 찔끔 내렸다, 뭐 500만원 1000만원 요 차이 수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거래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요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